헝가리의 군사 전문 매체 아라피아라트와 캐나다 매체 핫카스가 밝힌 전 세계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전차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한국의 전차가 있습니다. 아라피아라트의 랭킹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 핫카스에서는 4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핫카스는 현대전차의 기본 설계나 디자인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주도하고 있지만 최신 설비가 적용된 전차는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3세대 전차에 머물러 있는 서구 국가와 달리 사물 인터넷과 전술지휘 통제 체제가 적용된 한국의 3.5에서 4세대 전차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놀라울 정도라고 표현했죠. 외신은 K2 흑표는 전차 성능 중 최고라 평가받는 M1 에이브럼스 시리즈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며 최근 생산된 전차 가운데 가장 최신 설비가 장착돼 있다며 극찬했답니다. 한국형 전차의 포문을 연 K1부터 세계적인 전차들보다 우위에 있는 K2 흑표까지 K계열 전차의 탄생은 그야말로 우리가 만든 전차로 국토를 지키겠다는 꿈을 실현한 것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흑표 전차에 대한 호평이 뜨거운 가운데 누구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중동의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최근 사막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입찰 규모를 자랑하는 오만의 전차 공개 입찰에 독일의 레오파드2, 터키의 알타이,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K2 흑표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현지에서 한 달간 진행한 테스트에서 오만군 관계자 전원이 대만족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다양한 경로 주행과 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흑표와 달리 레오파드와 알타이 전차는 한 차례 작동 불능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한 흑표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기간 미국과 마찰을 빚어온 중동 국가 특유의 정세에서 기인합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소는 바로 급조 폭발물입니다. 이때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죠? 이렇다 보니 미국은 IED 합동대책단을 꾸리는 등 폭발물 테러 방지는 물론 전시에서도 미사일 방어에 전력을 다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관찰하던 북한은 미사일 역량 및 IED 전술을 강화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한국 또한 북한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관통력 600mm 이상의 대구경 대전차 로켓이나 미사일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춘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전차의 방어력을 높인 복합 장갑과 전차의 생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능동 파괴체계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드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독자 기술은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 추적기, 통제 컴퓨터, 발사장치, 대응탄 등으로 구성된 첨단 생존 장비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능동 파괴 시스템은 표적을 최초 탐지한 후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아군의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100에서 150m 전방에서 접근하는 미사일 등 위험체를 레이더나 열상 감지 장비 등으로 탐지한 뒤 파편형 대응탄을 발사해 10에서 15m 전방에서 파괴하는 방식으로 적군 미사일의 탐지 후 발사까지는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응탄의 명중 확률이 8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군의 핵무기 위협을 대비한 중성자 감지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2 흑표의 방어력을 고려해 적군의 전차와 마주한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해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우선 상대편 전차의 125mm 주포에서 포탄이 날아들면 교전 명령을 받은 흑표가 재빨리 이동하며 대응 사격에 나섭니다. 복합 연막탄을 발사해서 적군의 시야를 가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물론 목표물 자동 탐지 시스템에 나타난 적의 전차를 정확히 조준해 파괴해버립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은 쉴 새 없이 포탄을 장전해 발사하고요. 만약 적군의 포탄이 흑표 전차에 타격을 입혔을 경우는 어떨까요? 흑표는 뛰어난 복합 장갑 능력으로 30% 기능만 상실할 뿐 작전을 지속할 수 있답니다. 전차의 천적이라 불리는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탄의 종류도 역시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리콥터들은 언덕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기습 공격을 하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기존의 전차와 달리 흑표는 헬리콥터를 감지하면 위협 사격을 할 수 있죠. 이처럼 북한을 타깃으로 한 한국형 전차 흑표는 내전이 쉼없이 일어나는 중동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져 다른 전차 대비 그 장점이 두드러져 보이죠.
또한 흑표 전차의 주행 영상을 보면 중동 국가들이 왜 흑표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답니다. 1500마력의 엔진으로 푹푹 빠지는 사막 모래 지형을 시속 70km로 달릴 뿐만 아니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언덕을 질주하는 영상을 보면 과연 지구상에서 흑표가 달리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랍니다. 게다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달리는 모습도 매우 안정적인데요. 바로 완충장치인 반능동형 유기압 현수장치가 바퀴에 장착되어 있어서랍니다. 사막뿐만 아니라 수심 4.1m의 강도 별도 시설 없이 건널 수 있죠. 애초에 흑표가 강과 하천이 많은 한국 지형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 버전의 경우 증대된 파워팩 냉각 용량과 보조 냉방장치, 궤도 장력 조절 장치 등이 추가돼 고온의 환경에서도 놀라운 기동력을 자랑하죠. K2 흑표 전차는 주포 120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빨리 이동하면서도 후속탄을 재빠르게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탄도를 높이 발사해서 활강하던 탄도가 센서로 적을 감지해 공격하는 상부 공격 지능탄. 적탄의 공격에 노출됐을 경우 장갑이 폭발하며 탄의 위력을 감쇄시키는 반응 장갑 등도 적용돼 있습니다. K2 흑표는 K1보다 한 명이 적은 인원인 3명으로도 전차 운용이 가능하기에 군대 규모가 크지 않은 중동의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래전의 핵심 요소인 전술지휘 통제 체제 능력 역시 출중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정보 시스템은 적군과 아군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령을 실행하는데요. 조준경, 표적 전시기와 같은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제품도 갖춰져 있어 야간이나 악천 후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K2 흑표 전차의 시험 주행에 대만족한 오만의 소식이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들이 흑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죠. 한편 로이터 통신은 현대 로템이 노르웨이 전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 부품, 방산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40여 년 동안 운용 중이던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를 대체할 차기 전차 선정을 고심 중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인도 정부 또한 20조 원 규모의 신형 전차 도입 프로젝트를 오픈했는데요. 글로벌 방산업계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가운데 흑표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신형 전차 1,700대를 도입하는 이 사업은 인도가 자체 개발하던 신형 전차 아준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도저히 실전 배치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전차에 실망한 인도 육군이 계획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와는 K9 자주포 납품을 통해 방위산업 방면에서 더욱 가까워진 관계인 한국이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한 국가 외에도 이미 K2 흑표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터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있죠. K2 흑표의 스펙을 살펴볼수록 수많은 나라에서 러브콜을 보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예정된 입찰을 성공적으로 수주해 국격을 드높이길 기원합니다.